호놀룰루 밀러가 1306번지. 하와이 이주민들의 자치단체였던 대한인국민회 지방총회가 이 자리에 있었다. 1912년 박용만은 미주 한인들의 자치단체인 대한인국민회를 실질적인 자치정부로 만들자는 주장을 펼친다. 지금 우리는 백성은 있고 토지는 없어 불갑을 남의 토지 위에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고로 무형한 국가다. 조선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형한 국가를 먼저 설립할 일이다. 대한인국민회를 미주와 하와이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한인을 위한 통일기구로 만드는 것이 박용만의 구상이었다. 1912년 11월 2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민회 간부들은 중앙총회를 열고 대한인국민회가 해외 망명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선포한다. 미주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를 하나로 합쳐서 그래서 대한인국민회를 결성하고 그 대한인국민회를 이제 한국 사람들의 대표 기구인 그 정부로 그렇게 역할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 무형 국가가 바로 대한인국민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주 지역에도 대한인국민회, 또 그 시베리아 이 지역에도 대한인국민회, 심지어는 국내에도 국민회 조직을 두어서 그 대한인국민회가 우리 전 해외에 있는 전 한국인들의 대표 기구가 되도록 하자. 1903년부터 1905년 사이 5천 명이 넘는 한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해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한인 사회를 형성한 이주민들은 뙤약볕이 쏟아지는 사탕수수 밭에서 하루 10시간 고된 노동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 임금 25달러 가운데 일부를 대한인국민회 세금처럼 납부했다. 이주 한인들의 실질적 자치정부가 된 대한인국민회는 국민의무금 제도를 시행한 결과 3만 5천 불 정도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국민의무금 자체는 당시 보통 평균 5달러 정도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달러에서 후일의 독립운동의 상황을 본다면 1900 해방이 될 때까지 가장 큰 독립운동의 군자금의 자금의 출처는 바로 재미한인들이거든 바로 이 의무금에서 나옵니다. 박용만의 군사활동에 대한 일본의 방해 공작도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일제는 국민군단이 반일혁명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묵인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미주 한인들의 반일 행동에 대한 일제 견제는 집요했다. 특히 대조선 국민군단은 요주의 감시 대상이었다. 1915년 하와이 호놀룰루 일본 총영사 대리가 보고한 일제 정찰 보고서에는 국민군단에 관한 모든 것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대조선 국민군단은 오아후 섬 카올로라고 불리는 섬으로부터 동북 방향의 해안도서 8리, 남북 4리에 위치한 일대에 있다. 바깥 세계에 정보가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다. 대조선 국민군단에서 훈련받는 생도수는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목총의 수, 그리고 장교 및 교사의 숫자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5천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 하와이를 해외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로 만들고자 했던 박용만의 꿈은 좌절 위기에 처한다.